안녕하세요. 순천향대 임상병리학과 생리학 동아리 생글생글입니다. 오늘은 말초신경이나 주변 근육의 이상을 검사하는 근전도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근전도 설명 전 먼저 신경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어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 및 분석하여 명령을 내리며,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에서 받은 정보를 중추신경에 전달하거나 중추신경에서 내리는 명령을 운동신경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대뇌의 지배 여부에 따라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 채성신경계는 다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대뇌에서 척수로 가는 것을 1차 뉴런, 척수에서 근육으로 가는 것을 2차 뉴런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근전도는 2차 뉴런 검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신경계의 해부 생리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신경은 전기적 전도체로 자극에 의해 근육의 수축을 유발합니다. 이때 근육의 수축에는 신경계와 근육섬유가 관여하게 되는데요. 운동신경 말단과 근육섬유가 접하고 있는 부분인 운동신경 종판을 통해 신경의 자극을 근육에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부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교감신경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방출되는데, 이렇게 신경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의 명칭이 다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전도 검사는 신경이나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을 기록해 말초신경계 또는 근육의 질환을 진단 및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근전도 검사는 크게 비침습적인 신경전도 검사와 침습적인 친근전도 검사, 그 외에 반복신경전도 검사, 얼굴 신경검사, 눈 깜빡 반사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 임상병리사는 주로 신경전도 검사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신경전도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경전도 검사는 피부 아래에 일정한 자극을 말초신경에 가해 유발되는 활동 전이를 측정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검사입니다. 신경전도 검사의 종류에는 근육의 수축, 이완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운동신경전도 검사와 근육에서 말초로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감각신경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극이 중추를 통해 근육에 도달하는 후기 반응 검사가 있는데요. 운동신경전도 검사부터 순서대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운동신경전도 검사는 자극의 전도를 측정해 말단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말초에서 근육까지 자극이 전달되는 운동신경의 경로를 따라서 신경을 자극하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서 표면 전극을 이용해 복합 근육 활동 전이, 즉 컴파운드 머슬 액션 포텐셜이라 부르는 M웨이브를 기록하게 됩니다. M웨이브, 뒤에서도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 주세요. 신경전도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극을 붙이고 자극을 주는 위치를 아는 것인데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전 전극 부착법과 검사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들어보고 가실까요? 우리는 힘살 힘줄법을 이용해 두 가지 표면 전극을 부착하게 되는데요. 첫째, 기록 전극은 검사하는 신경의 먼쪽 근육에 마이너스 극을 부착하고, 둘째, 기준 전극은 근육의 힘줄 위에 플러스 극을 부착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임상병리사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기억해 주세요. 전극을 부착한 후 최대상의 전극 자극을 주어 M웨이브를 유도합니다. 이때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그 속에서 흐르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검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경전도 검사의 자극 위치는 상지와 하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상지의 경우 겨드랑이, 팔꿈치, 손목에서 정중신경 및 자신경을, 하지는 발목, 종아리, 무릎에서
종아리 신경과 뒤정강신경을 자극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확한 자극 위치는 실습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어떤 신경을 자극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해해 주세요. 신경전도 검사는 앞서 말했듯이 말초신경의 다양한 위치에서 전기 자극을 주고 근육에서 복합근육 활동 전이의 말단 잠복기, 잠복기, 진폭, 신경전도 속도를 관찰하는 검사인데요. 이를 통해 말초신경 질환을 분류하고 병증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조직 검사 없이 병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운동신경전도 검사의 파형을 나타낸 것으로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을, 세로축은 진폭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파형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가볼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잠복기 파형은 운동신경에 자극을 준 시점으로부터 기록 전극에서 파형이 최초로 형성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차입니다. 즉, 가장 빠른 신경섬유를 통해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신경 전도 검사는 여러 차례의 자극을 통해 파형을 얻게 되는데요. 이 중 기록 전극에 가장 가까운 부위 혹은 몸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자극해서 형성된 잠복기를 말단 잠복기라고 합니다. 세로축의 진폭은 파형의 크기를 의미하며 단위는 미리볼트를 사용합니다. 이때 파형의 크기란 음이상의 정상에서 양이상의 정상까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시간이란 활동 전이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것인데요. 실제 신경전도 검사 판독 과정에서는 잘 보지 않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두 지점 간 엠파 잠복 시간의 차와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미리퍼세크로 나타내고 이것으로 신경전도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신경전도 속도는 신경섬유 축삭의 크기가 클수록 자극의 역치가 낮을수록 빨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각신경전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각신경전도검사는 신경의 감각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이자 다양한 신경질환의 진단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 문제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당뇨병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요독증,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각종 신경통과 말초신경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의 전도 속도는 운동신경보다 빠르며 이는 감각 정보가 신경을 따라 구심성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발된 활동 전이가 같은 방향으로 신경을 따라 올라가면서 기록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전류 방향에 따라 정방향법과 역방향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정방향법은 말초 부위를 자극하여 중추 부위에서 신경 반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극 전극은 윤상 전극, 즉 링 모양의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역방향법은 중추 부위를 자극하여 말초 부위에서 자극을 기록합니다. 이 방법은 통증이 적지만 주변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 M 웨이브가 소실될 수 있어 진단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전극 부착 시 기록 전극은 신경이 지나는 부위에 부착하고 활성 전극과 기준 전극 사이의 거리는 3에서 4cm로 유지합니다. 전극의 정확한 배치는 검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며 팔에서는 정중신경과 자신경, 다리에서는 종아리 신경과 장단지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부위 선택은 다양한 신경질환의 진단에 유용합니다. 감각신경전도 검사 시 진폭 단위는 마이크로볼트를 사용하게 되며 신경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굵은 신경 전이의 합을 측정합니다. 표를 보시면 정방향과 역방향 방법에 따라 잠복기와 증폭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서 정방향 잠복기는 2.5ms, 진폭은 29.6 마이크로볼트인 반면 역방향 잠복기는 2.6ms, 진폭은 61.8 마이크로볼트로 나타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감각신경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방향은 정방향에 비해 잠복기가 길고 큰 진폭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 전도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활동 자극 전극과 활동 기록 전극 사이의 거리를 잠복기로 나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각 신경 전도 검사 측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부학적 지침에 따라 정확한 부위에 기록 중극을 부착해야 합니다. 둘째, 정방향 방법에서는 왼쪽의 신경섬유를 자극하고 역방향 방법에서는 몸쪽의 신경섬유를 최대상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셋째, 신호 평균화 기능을 사용하여 정확한 활동 전이를 얻도록 하며 자극기의 음극에서 기록 전극까지의 거리를 밀리미터로 측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반응 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기 반응이란 운동신경 전도 검사에서 엠파가 나타나고 잠시 후 나타나는 반응을 말하는데요. 자극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F웨이브와 H리플렉스로 나뉘게 됩니다. 이들의 파형은 작기 때문에 10회 이상 기록 후 가장 짧은 잠복기를 측정하여 말초신경 중 척수 몸쪽 병변 평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F웨이브는 엠파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상하지 신경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H리플렉스는 하지의 뒤정강 신경에서만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F웨이브, 즉 F파는 운동신경 전도 검사에서 엠파가 나타난 후 약 20에서 30ms 잠복기 이후에 나타나는 작은 반응인데요. 운동신경섬유를 역행해 전달되는 자극이 척수 정각세포를 흥분시킨 후 다시 운동신경섬유를 하행하여 근육에 도달하는 반응입니다. 엠파보다 높은 역치를 갖지만 최대상 자극에 의해 관신이 기록되기 때문에 10에서 20회 자극 후 얻은 가장 짧은 잠복기를 측정하여 척수 내 병변의 지표로 이용하게 됩니다. 운동신경 전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상지와 하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각 신경의 몸쪽인 손목, 발목에서 자극을 유도합니다. 이때 신체가 길면 길수록 전도가 느려지고 파형의 소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잠복기의 정상 또는 비정상을 판단할 때 신장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하지보다 상지에서 파형이 유도되기 쉽습니다. 정상 잠복기는 상지 기준 25에서 35ms이며 하지 기준 50에서 60ms입니다. H리플렉스는 최대상 자극을 주는 F파와는 반대로 최대하 자극을 주어 얻는 파형인데요. 이는 구심성 섬유에 전달된 자극이 감각신경 섬유를 거쳐 척수의 후각으로 들어가서 원심성으로 바뀌게 되고 운동신경 섬유를 타고 돌아오면서 생기는 파형입니다. 몸통의 먼 쪽을 자극하는 F파와 달리 척추 방향에 가깝게 두고 자극을 주며 하지를 통해서만 결과를 얻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잠복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자극 강도를 증가시키면 운동신경의 활성화로 인해 엠파는 커지고 H리플렉스는 소실되기 때문에 최적 파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엠파보다 낮은 역치의 자극을 주어 소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후기 반응 검사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F파와 H리플렉스를 비교하면 이해하기 더 쉬우니 표를 꼼꼼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전도 검사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전도 검사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올라올 근전도 실습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